예, 가볼게요. 16번. 18번도 그거였죠? 18번도 잠깐 볼까요? 먼저 18번. 가봅시다. 얘도 치환하는 문제네요. 이 문제도 어떻게 치환할 건지 한번 볼게요. 8배의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5의 x제곱 플러스 25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뭐 당연하게도 t는 하고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래대로 제가 아까 말한 마인드대로면 분명하게도 얘를 t축 혼자 있으니까 x축이라 놔서 그래프를 그려서 t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t의 범위를 찾는 거고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으로는 얘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특으로 근데 다음 학기 있잖아요.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고2가 되실 때 대수 수업 또 한 번 할 거잖아요. 그때는 저 아이 그리는 거를 좀 연습할 겁니다. 알았죠? 지금은 좀 힘들다 치고 자 얘는 유일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풀지 않고 얘는 외우세요. 산술기하로 이제 범위를 찾겠습니다. 왜 산술기하예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요. 1번, 서로 역수관계예요. 산술기하 하기 너무 좋죠. 두 번째, 산술기하 하려면 그 주체들이 다 양수해야 되는데 양수예요. 제가 말했죠. 플러스 5를 거듭제곱 해봤자 음수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양수에 하니까 이거 산술기하 치면 2 이상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루트 2개 곱한 거, 2 곱하기 루트 2개 곱한 거. t의 범위는 얘는 그래프로 일단 안 찾고 얘로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해볼 수 있는 게 위에 거가 이제 나오는 게 y는 8t고요.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이거는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뭐야 이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인 거 다 아시죠? 이거 제곱하고 2 빼면은 이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라서 결국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8t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왔네요. 얘 마찬가지예요. y 혼자 있으니까 치요. t 나머지 정의역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대칭축이 4예요. 제발 부탁이야. 2차함수 대칭축 그려. 그런 다음에 뭐 이제 그려지겠죠? 0,1을 지나네? 좀 위에 있나 보다. 왜 이렇게 그려지나 봐요? 이런 그림이겠죠? 자, 이 친구 여기가 4인데 2보다 큰 지점에서만 본다 했으니까 이 그래프만 보는 거네요. 그쵸? 우리 눈엔 얘만 보이겠죠? 최대값 구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최대값만 구하라 했으니까 y값만 구하면 되겠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정답은 18 나오겠죠. 네. 자, 이제 18번까지가 이제 대표 유형이었고요. 다음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20번 먼저 풀고요. 20번을 풀고 나서 22번 풀고, 뭐야, 근데 이게 너무 다 유형들을 내가 작게 넣어놔가지고, 좀 그렇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20번은 그냥 할게요. 제가 거의 다 풀어드리는 느낌이네요. 그쵸? 20번. 27의 2x제곱, 이것부터는 숙제가 아니었죠? 3의 x제곱 플러스 8이군요. 자, 얘가 지수함수에 왜 나오는지 의미를 좀 부여할게요. 사실 이거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방정식이에요. 왜요? y가 없네요. y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 뭐 y는 이렇게 나와 있고 치역 정의역이 구별돼야지 함수고 그래야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근데 얘는 치역이 없잖아요. 방정식이거든요. 함수가 아니고.
근데 얘가 여기서 왜 나오냐면 이 문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3에 이제 이거 6x제곱이 나올 거고 3의 세제곱이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랑 같네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x가 아마도 2랑 4가 나올 건데 정답이 2랑 4가 맞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바로 얘네들이 같을 수 있냐?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지수함수는 함수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지수함수는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써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뭐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런 함수 없고요. 지수함수 중에는. 네. 이런데 들어보세요. 증가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공수2를 다 하셨으니까. 모든 증가함수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감소함수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이제 또 진짜 똑똑한 친구는 이미 제가 뭘 말할지 이제부터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닌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볼게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y는 3의 x제곱은 증가함수니까 1대1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3의 x제곱에 내가 별표를 넣었어. 3의 x제곱에 뭔가 세모를 넣었어. 근데 나온 y 값이 같대. 1대1 대응함수는요, 어떤 y 값이 나오려면요, x 딱 걔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해하셨어요? 같은 y 값이 나오려면 같은 걸 넣었어야만 하는 거야. 왜? 1대1 대응이니까. 이게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 보자. 어떤 함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에 fx가 2차 함수인데 여기에 내가 세모랑 별표를 넣었어. 근데 나오는 y 값이 같대. 그러면 뭐 당연하게도 세모랑 별표가 같은 걸 넣으면 같은 y 값이 나오겠지만 이런 봐봐. 1대1 대응이 아닌 2차 함수는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별표여도 같은 y 값 뜰 수도 있거든. 그치? 이해했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지수방정식을 풀 때 지수함수가 1대1이니까 y가 같으려면 너네도 무조건 같아야 되겠다. 이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난 중요한 거라 했다. 근데 그래도 좀 똘똘한 친구들은 중요하게 알아듣고 일단 필기하네. 좋아요.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게 지금 이 마인드가 뒤로 갈수록 더 심화되게 나오거든. 심화되게. 우리 지금 이번 대수책은 킬러 문제를 다루는 책은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킬러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이 책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네 이번엔 좀 가볍게 가자고. 방학도 짧으니까. 근데 겨울방학 때는 무슨 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보단 어려울 거거든? 일단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하는 책도 진짜 킬러 문제나 수능에 나오는 문제 수준도 아닐 거야. 알겠어? 그때도 좀 쉬운 거 하겠다는 거야. 이거보단 어렵겠지만. 스텝을 밟아 나갈 건데 이런 간단한 개념부터 잘 인지하고 있자고. 어차피 이런 말했잖아. 이런 간단한 개념이 킬러 문제에 쓰인다니까? 진짜? 자, 됐죠?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같아야지 y도 같겠구나. 문제를 푼 거죠. 그쵸? 아무 의심 없이 둘이 같다고 놀 수 있는 거죠. 이걸 생각했냐 안 생각했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르겠죠? 그쵸? 좀 그런 건 있다. 그 자퇴를 그리고 실제로 여고 애들이 좀 많이 해. 진짜로.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일단 보면은 걔네들 중에서 이런 거 제대로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냐라고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아니거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개념이지.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놓고 자퇴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수능은 더 어렵게 문제를 내는데 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나중에 그런 고민을 한다면은 나는 일단 말릴 거야. 왜냐면
내신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 훨씬. 나중에 한번 그러면 킬러 문제 하나 가져와 볼게. 수능에서 이 정도는 풀어야지 1등급이 나와 라는 거 하나 가져와 볼게. 아주 어려운 거 말고 적당한 난이도 가져와 볼게.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생각해봐. 내신은 그 정도 안 나오니까. 그치? 내신을 잘하는 게 좋죠. 그쵸?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시다. 20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22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2번은 안 하고요. 24번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연립방정식쯤이야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자, 26번은 좀 사실 내신에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어쩌다 한 번씩 학교들에서 이상한 선생님이 대수를 맡았을 때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좀 약간 사회성이 결여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좀 그런 분들이 맡을 때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 미치 X인데, 미치 X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참고로 미치 X인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 유형을 넣어놨고요.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를 풀려고 봤어. 얘들아, 봐봐. 어쨌든 지수인 거잖아. 지수인데 값이 같게 나왔으니까 밑이 x긴 해도 똑같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 좋은 생각이야. x가 3이겠지.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지수가 다른데도 같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 잘 들어봐. 여전히 말하자면 이거 지수 함수 아니야. y는이 없잖아. 그치? 함수가 아니지. 그럼 지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밑이 1일 수도 있거든. 밑이 1이면 1의 100제곱이랑 1의 뭐 마이너스 20제곱 다 1이니까 똑같거든. 결론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지수 함수적인 그 마인드인 밑의 범위 있지. 얘가 적용되지 않는 거야. 왜? 함수가 아니거든. 이해했지? 내가 자꾸 함수와 방정식을 구별해주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x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0은 안 되나요? 하는데 0도 되려면 될 수 있어. 근데 봐봐. 얘가 4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0은 돼. 왜냐면 x에 0 집어넣으면 0의 9제곱. 0의 1제곱이니까 둘 다 0이라 0도 되는데 자, 봐봐. 4x로 돼 있지. 0을 집어넣으면 0의 0제곱이지. 그럼 얘는 값이 없다니까. 값이 없는 애가 어떻게 등호를 쓰겠어? 이 문제는 0이 안 돼. 그리고 되게 이런 문제들이 x 0보다 크다라고 줘. 볼까? 예, 주잖아, 그치? 그래서 0까지는 볼 필요 없어. 자, 그럼 봐봐. 얘는 별표 쳐놓는 게 좋겠지? 혹시 학교 시험에 문제 나온다면, 밑이 x로 나온다면, x가 1일 때 체크 한번 하자는 거. 밑이 1일 때. 그러니까 실상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지수가 같을 때. 두 번째는 밑이 1일 때. 두 개 하시면 되겠죠? 뭐 옆에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28번 유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8번 유형이 좀 중요하니까. 28번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 거의 다 풀어드리니까 숙제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몇 문제 정도 있니? 40문제 정도 있나? 그렇네. 좋아요. 네, 이번 숙제는 그러니까 빼박 40번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쵸? 네. 28번 합니다. 3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그 빼박 40번까지라는 게 40번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진도로 더 나가면 자, 이 문제 볼까요? 자, 이 아이가 근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 무지성한 친구들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근이 2개 맞죠? 실근 2개. 맞죠? 그러면은 눈으로 봐도 3의 x를 t라고 치환하고 싶죠? 좋아요. 예, 앞에 이거 3 하나 뺍시다. 3의 1제곱 3이니까. 자, 그러면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3t는 a인데 이거 2차식이니까 이게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를 쓰면 되겠다 이래버리거든요. 이러면 썰려요. 중요한 건 언제나 t의 범위거든요. t의 범위라서 자, 제가 이거 그려보니까 얘가 그릴 수가 있죠? t축, x축 그려보니까 눈으로 보세요. 제발 관찰을 하세요. 그렸으면 t의 범위가 0보다 크네요.
t 0보다 크네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t 0보다 크구나. 그럼 다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얘만 그린 다음에 y는 a를 칠게요. 그러니까 이 식을 지금 y는 3의 2x-3의 3의 x제곱이랑 y는 a가 만나는 상황이야로 관찰할게요. 이게 이제 원래 고1 2학기 때부터 습관 들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나누어서 보는 거. 자, 일단 얘만 먼저 그려보니까 얘가 치환을 했더니 y는 t제곱 마이너스 3t라서 얘를 그려보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다가 y는 a를 쳐가지고 두근 나오게 할 거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문제에서 제가 치환했더니 치환체의 범위를 구했잖아요.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만 그려지는 그래프라서 y는 a를 쳤을 때 두근이 나오려면은 여기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하고 범위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하시면 문제들이 개 쉬워요. 실수를 안 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중학교 학원들을 보면은 학교나 학원이나 선행 나가는 데나 보면은 그냥 다 식으로만 조지더라고요. 난 진짜 좀 정확한 게 하나 있는데 야 그래도 주변 중학교 애들 막 선행 나가고 걔네 막 4히스토리 킬러 문제도 풀어. 그렇대. 학원에서 풀어준대. 좀 너네가 보면 좀 이제 어이가 없잖아. 너네는 중학교 지나왔잖아. 아니 마치 어린데 무슨 킬러 문제, 수능 킬러 문제 풀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 쌤들이 식으로만 주구장창 풀어줘. 칠판을 한 3번 갈아엎어야 돼. 식이 너무 기니까. 그래프 그려서 풀면 진짜 3-4줄 뚝딱이거든? 진짜로? 제대로 이해시키면.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식으로 푸는 데에만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여기 주변에 테스트를 보면은 그래프 그려서 맞게 푸는 애가 하나도 없어. 2차 함수 문제 나왔는데 2차 함수 안 그린다니까? 너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맨날 말해도 잘 안 하잖아. 해야 돼. 진짜로. 좀 이게 안타깝다 이거죠. 물론 그 쌤들도 그래프를 못 그려가지고 그렇게 푸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치? 근데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도 지금도 제발 익숙해져. 웬만하면 그리려고 해. 아니 그냥 그려서 풀려고 난리를 치다가 안 되는 것만 식으로 풀어. 이런 것도 막 그려보려고 해봐. 이거 못 그리거든? 지금 너네 실력으로. 이제 LN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못 그리거든? 그러면은 그제서야 식으로 푸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부쩍 대수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고2 과목이잖아. 진짜 중요해. 어찌되었든 결론이 y는 a의 범위 얘랑 여기구나. 하나는 벌써 알았다. a가 0보단 커야겠네. 여기 뻥 뚫려 있으니까 0보단 커야 2개. 야 여기 꼭지점은 그냥 구하자. 2분의 3 집어넣으면 되잖아. 귀찮다. 태희 얼마야? 2분의 3 집어넣으면? 야, 너 진짜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1인데 대칭축에서 2분의 3 떨어진 지점 몰라? 예, 4분의 9죠.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지만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 1이면 대칭축으로부터 2분의 3 떨어졌죠. 그럼 이거의 제곱만큼 차이가 나겠죠? 4분의 9죠. 그래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게 쉽다니까. 잘 생각해봐. 박태희 씨가 여기에 2분의 3 집어넣다가 계산 실수하면 이거 나가리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비율관계 알고 있어도 비율관계로 풀면 실수할 일이 없지. 그치? 됐죠? 그래서 m 더하기 n이요? 4분의 9. 4분의 9 아니냐? 아래로 블록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반대죠. 미안해요. 이거 아래로 블록이었네요. 아래로 블록이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a가 어디 써야 돼요? 여기 밑에 있겠죠? 0부터 마 4분의 9. 됐죠? 네. 떨어진 건 4분의 9가 똑같으니까. 땡큐. 자, 다음 거 가볼까요? 어디 보자. 예, 부등식 좀 풀어보고 싶은데 30번 한번 봅시다. 30번. 아니
두 문제당 하나를 풀어주면 숙제를 반을 해주는 건데, 이거 약간 좀.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풀어본 거 다시 한번 풀어보겠죠. 그쵸? 네. 우리 태희는 안 풀 것 같긴 한데. 숙제 해오는 걸로 만족할게. 알았지? 응. 지금은. 어쨌든 너 숙제 잘 안 해오면은 바로 그 특강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아, 너 숙제 안 하는 거 만약에 걸려봐. 그럼 나도 난감해지는 거야. 진짜 할 말 없는 거야. 자, 제가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은 밑을 통일했어요. 얘를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아니, 밑을 통일하는 거는 원래 할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있잖아. 이제 식쟁이들, 식으로 푸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두 번째 방법 소개할게. 식으로 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2로 바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바꾼 다음에 잘 들어봐. 자, 그냥 이대로 내려. 이런 거 외운단 말이지, 이렇게. 정답을 내. 그래서 4x가 17보다 작아야 되니까, 세상에나 맞는 거 같죠? 맞죠? 4x가 17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가 4분의 17보다 작어 라고 문제 풀어요. 자, 그래프 하나도 안 그렸고 정답 맞았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킬러 문제까지 잘 풀려면은 집중해. 여기가 1보다 작은 애라고 해도 바꾸지 마. 왜냐면은 킬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A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너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이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는 얘를 그때그때마다 뭔가 바꾸는 게 힘든 거야. 봐봐. 얘가 1보다 작은 애면은 1보다 큰 애로 바꾸려면은 식이 막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뭔가 약간 이게 뭐 식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킬러 문제를 위해서라도 밑이 1보다 작은 거 이런 문제를 연습하자.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봐봐. 이것도 함수적인 마인드로 보면 얘들아 2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함수지 왜 1보다 작으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는 그럼 잘 봐. 감소함수는 들어오는 애가 클수록 들어오는 애가 정의역이 클수록 나오는 y값이 작잖아. 감소함수의 뜻이잖아.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이 작아지는 거. 그럼 봐봐. 2분의 1 어쩌고는 감소함수인데 지금 치역이 얘가 더 크대. 오른쪽이 더 크대잖아. 그럼 들어온 애는 얘가 더 작겠다. 로 바로 갈 수 있지. 얘가 작겠다. 이 부등호가 반대로 되겠지? 더 작겠네? 라는 식으로 풀면 깔끔하거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소함수, 증가함수를 따져서 들어오는 애가 어째야 나오는 애가 누가 더 클까를 따져주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하고 자 어쨌든 2분의 1에 얘가 들어온 애가 2분의 1에 얘가 들어온 애보다 크다고? 그럼 들어온 아이는 얘가 더 작아야지 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근데 오늘 태희가 열심히 들어주는 거 좋은데? 야, 끄덕끄덕이 아니고 다른 때도 열심히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아니 왜 와. 네. 태희야, 화목에도 열심히 들어야 돼. 알았지? 네. 태희는 이렇게 물어보면 해 라고 말하는데 네. 그래요. 좋아요. 다들 이제 열심히 하니까. 재성이가 오늘 좀 피곤하니?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네, 알았어요. 네. 자, 볼게요. 30번 이렇게 마무리 해줄게요. 정답입니다. 네, 식으로 가지 말고 그래프를 생각해서 어떻게 들어와야 얘가 더 클까 고민하세요. 자꾸 생각해.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또 32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32번은 안 할 거고요.
34번 하고 34번을 하고 나머지를 숙제로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얼씨구 뒤에 것들이 약간 어렵네. 야, 34번은 내가 풀어줄 건데 이 유형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본인이 풀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일부러 밑에 x인 거 하나밖에 안 넣었다는 얘기거든. 왜냐고? 잘 안 나오니까. 얘가 좀 중요해. 밑에 x인 거에 아까 봐봐. 밑에 x인 거에 아까는 니네가 뭘 풀었냐면은 뭐 여기 얼마인지 까먹었다. 여긴 4x였는데 밑에 x인 거에 방정식을 풀었잖아. 밑에 x인 거에 부등식은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너네가 뭘 해줘야 되냐면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이랑 0 사이인지 밑이 1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줘야 돼. 이것도 중요해. 왜 중요한지는 방금 봐서 알지? 왜 중요해?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일 거니까 y값이 크려면 들어온 애도 커야 돼. 밑이 1보다 클 땐 증가함수니까 전체적으로 y값이 크려면 들어온 애도 얘보다 커야 돼. 근데 밑이 1보다 작다면 y값이 커지려면 들어온 애가 얘보다 작아야 돼. 이것 때문에 이제 나눠줘야 돼. 그리고 이건 패시브야. 밑이 x인 경우에는 얘는 패시브야. 이 문제도 x가 0보다 크다고 줬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세 가지, 이거 특히 밑의 범위 시그니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두 개 나누는 거 진짜 중요해. 부등식은 특히 더. 자, 위에 거 해보자. x가 1보다 크다면은 들어온 놈도 커야지. 들어온 애도 커야지. 그래야 나오는 애도 커지지. 그치?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x가 4보다 커야 된대. 좋아. 1보다 큰 애 중에 기준이었으니까 이거 다 된다. 이거 정답. 자, 두 번째 거 해볼게. 밑이 1보다 작으면 들어온 애가 작아야지, 얘보다 얘가 작아야 더 커지지, y값이. 이걸 계산하면은 x가 4 이하인데 얘네들 중에서 봤는데 4 이하면 된다 했으니까 이거 다 정답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두 아이의 교집합을 구하면은 x가 1이랑 0이네. 얘도 정답이네. 자, 마지막 x가 1일 때 볼게. 그냥 1 대입하라는 거잖아. 1 대입해보니까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1의 5제곱이래. 이거 1이잖아, 둘 다. 그치? 맞는 얘기네, 그치? x가 1일 때 성립하니까 x가 1도 들어가는데. 자, 정답은 요거겠다, 그치? 요거랑 요거. 1 넣어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해보시면 되고, 37번 정도를 해주고, 로그 함수를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원래 오늘 로그 함수 좀 나가야 되는데 살짝 아쉽네. 네. 37번 잠깐 볼게요. 자, 아마 얘가 거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아요. 알았죠? 어떤 미생물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영상 틀었지? 틀었네. 배양하면 X시간 후에 10의 AX마리로 증가한대요. 뭐 오케이? 미생물을 배양하기 시작한 지 9시간 후에 미생물 수가 처음에 27개가 되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미생물을 배양한 지 9시간 9를 대입해야 되겠죠, X에? 9시간 후에 값이 27배가 되었대잖아요. 봐봐, 처음에 A말이었어. 근데 X시간 지나면 이거 배 된다며. 이거 배 된다며.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에 A말이었어. 9시간 뒤니까 9A만큼 되었어?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27배가 되었다며. 그러니까 얘가 27이지 그냥. 그치?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81배가 되는 건 언제냐고? 이러면 되겠다. 양변 3분의 1로 나눌게, 지수를. 그럼 3이겠지? 3의 세제곱이니까. 자, 다시 할게. 81이 되고 싶어? 4제곱 해줘야 되겠다. 10의 12a 제곱이 81이겠구나. 12시간.
x에 12시간 됐죠? 되게 쉽죠? 자, 40번까지 숙제를 다 해오시면 되겠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것만 하고 하자, 그러면. 자, 요것만 보고 할게. 야, 요것만 알고 가자.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설명하기는 좀 싫으니까. 관계에 대해 좀 알아볼게, 알았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잘 들어봐. 얘네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미 아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맞는지 확인 좀 해보자.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이것도 필기하면 좋지? 노트에 필기하는 게 맞아? 알았지? 노트에 원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오케이. 지수함수 이거야. 그치? 근데 내가 얘 역함수가 일단 궁금해. 내가 이거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걸 모른다 치고 갑자기 얘 역함수가 궁금해. 그래서 역함수 구하려면은 y 대신에 x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내가 y는이라고 쓰고 싶잖아. y는. 그러니까 이 y를 y는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지수의 밑을 없애는 방법은 이 녀석에 해당되는 로그를 양변에 씌우는 거야. 이 녀석에 해당되는 로그를 양변에 씌우는 거야. 똑같은 값이니까 똑같은 로그를 씌워도 되거든? 그러고 나니까 왼쪽은 그냥 로그 a의 x야, 이제. 근데 오른쪽은 a의 y제곱, y 튀어나오고, 이거 1이네? 뺐다. y는으로 뺐죠. 잠깐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진짜로 로그함수가 나왔네? 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막간에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거 오늘 자세하게는 안 할 건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역함수를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얘예요. 얘는 a 대신에 내가 다른 걸로 대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x 대신에 y 대신에 x는 대입했지만 a는 가만히 그냥 따라만 왔죠. 따라만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래 지수함수에서 a의 범위가 이거였잖아요. 미체 범위가 로그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지수함수에서 유래했잖아요. 그쵸? 미체 범위가 지수함수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역함수 씌우고 뚝 오는데 a는 변한 게 없다 보니까 a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배우는데 미체 범위가 저렇게 나오는 건 여기서 배우거든요. 근데 얘보다 로그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범위가 이거인 걸 여기서는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순서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함수가 태초에 먼저 있었던 거고 로그함수는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보세요. 지수함수가 먼저 있었을 때 미체 범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왜? a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a가 안 바뀌었다는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걸로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알았죠? 네. 로그함수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 야, 이거 역함수 관계인 거랑 a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 유지된다는 거 써놔야 돼? 짐 싸는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냐? 아직 말하고 있는데. 네, 마무리 합시다. 40번까지 숙제 해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